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미국 에너지부는 2050년까지 총 200기가와트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대 269기가와트의 원전 설비 용량을 추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관련 업계에서도 미국 원전 시장에 도전해 볼 만하다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원전 업황부터 수혜받을 국내 기업까지 살펴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 로버트 플레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에서 5년 내 공장에서 유용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로봇 시대가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휴머노이드를 비롯해 유망한 로봇주를 알아봅니다. 다양한 국내 브랜드들이 미국 현지 뷰티 전문 매장을 정조준하며 미국 핵심 유통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미국 최대 규모 화장품 유통업체인 울타뷰티에 입점될 국내 기업들은 어딘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고민 상담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솔루션까지 주식이 궁금할 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위기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을 구원해줄 두 분의 자문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김정훈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각오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해서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좋은 기업들 많이 발굴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년 증권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주식시장의 변화되는 트렌드와 이슈화될 수 있는 섹터들을 충분히 분석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현명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슈 헤드라인에서 짚어봤었던 그 원전주부터 좀 풀어볼까 합니다. 미국에서 증설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 과연 우리나라 업체들에도 수혜가 있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내 원전 기업들에게도 수혜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을 하려면 미국 업체만으로는 이 미국의 원전 추가 수요를 감당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원전 확충 계획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원전 섹터가 앞으로 주도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원전 이슈 관련해서 이제 미국발 호재 외에도 과연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는데 김도현 자문역께서 한번 포인트 있다면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원전 섹터를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탄소 중립의 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3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산업은 오랜 기간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존의 원자력 발전 선진국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등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원자력 밸류체인이 지금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 미국의 우방국들 중에서 원자력 건설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한국 이렇게 3나라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글로벌 원전 설비 용량 수요가 증가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탄소 중립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전력 수요를
우리가 화력 발전으로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네. 네, 이 지구 온난화 문제는 현재 심각하기 때문에 이 필요한 전력 수요를 화력 발전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이렇게 밸류체인 장벽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밸류체인 장벽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도는 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여러 이슈들을 종합해 주셨는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시각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김정훈 자문역께도 여쭤봐야죠. 네. 이 원전 쪽의 업황 분위기는 좋아질까요? 원전 산업은 좀 중장기 성장 산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 건립과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세트인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대형 원전의 어떤 건설보다는 SMR 모듈 원전으로 좀 변화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 보시면은 체코의 어떤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지만은 건립돼서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시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의 흐름이 상당히 또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셨고요. 자, 지금 보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중장기적인 시각까지 포함해서 이제 원전주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놓치고 있는 이슈가 또 있나요? 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챙겨보셔야 될 게 있다면 말씀 주시는 김에 계속 풀어볼게요. 네, 그 최근에 미국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200기가와트 정도였던 이 발전 용량을 1,400기가와트로 늘리기 위해서 원전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미국이 발전이 가능한 원전 용량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배경 중 하나는 바로 AI 발전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 센터의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기 사용량이 늘어서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원 공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일례로 아마존의 그 클라우드 자회사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 테일러 에너지에서 이 원자력 에너지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하나로 약 8,73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네. 이 테일러 에너지는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 인근에서 미국에서 6번째로 큰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 원전의 발전 용량이 늘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력이 결국 충당이 되려면 원전 쪽에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미래를 예측하시는 건데, 이 이슈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 구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구글 관련해서 이슈도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 따라서 급격히 증가되는 전기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연적으로 따라와 줘야 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구글이 원자력 발전소에 조달되는 전력을 데이터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또 태양광 그리고 지열 등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또 확대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과 함께 같이 봐야 되는 이러한 세트로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원전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김정훈 자문역께서는 투자 기간은 좀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김도연 자문역께서도 동의하시는지, 기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한번 기대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이 현재 원자력 그 밸류체인을 재건을 위해서 초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자력 발전 건설이 제한된 그런 경우만 있고, 현재 건설 계획이 수립된 원전은 현재 0건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곧바로 이 원자력 그 발전의 어떤 재건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그 현재 미국은
이 설계를 제외한 이 주기기 그리고 보조기기 이런 제조에 있어서는 이 동맹국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의 노영 수출에 관해서는 이 한국과 미국은 좀 경쟁 관계에 놓여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원자력 발전의 주요 기기 제조에 있어서는 미국과 한국은 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업체들까지도 이제 기대할 만한 여지가 엿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저도 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포인트 원전주도 이렇게 세밀하게 따지고 본다면 여러 가지 분야로 좀 나뉘어지잖아요. 네. 특히나 김정훈 자문역께서는 이 중에서도 어떤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요? 우선은 원전 섹터를 보시면은 대형 원전 건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SMR 모듈 원전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오히려 신한울 3, 4호기가 이제 건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건설 부품 관련주들이 먼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부품주 쪽으로. 네. 어떻게 김도현 자문역께서도 동의하세요? 이 부품주 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을까요? 네, 저도 SMR이 좀 전망이 제일 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BHI나 우진엔텍 같은 기업이 있을 수 있겠고, S&T 에너지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의 종합 설계와 그리고 원자로 개통 설계의 기술을 보유 중인 이 한전 기술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 증설에 따른 원전 기대감 이런 이슈를 또 살펴보고 있는데, 김정훈 자문역께도 어떤 쪽이 수혜가 예상된다 보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리 기술 그리고 BHI, 한전 KPS 등이 있는데요. 저는 한전 KPS가 최근 국내외 원전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어떻게 보면은 운전 정비 수요의 장기적인 확대가 증가되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훈 자문역께서 한전 KPS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주셨고, 김도현 자문역의 관심주는 저희가 잠시 후에 마스터픽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유망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곤 있는데,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본인이 보유한 종목들, 이걸 팔아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들고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결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식이 궁금할 때 저희 그 채널에 들어오셔서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좀 추려봤어요. 이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좀 추려봤는데, 한국전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질문을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3년 전에 2만 원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거의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이걸 계속해서 보유할까요?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시간이 꽤 긴데요.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네, 저의 좀 결론은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리하자. 네. 원전 섹터가 좋기는 하지만 우선 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뭐 한국전력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공기업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인데, 다만 이 기업이 이익을 잘 내려면 이 전기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기 요금 인상이 국민의 어떤 실생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전기세 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유가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의 어떤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오롯이 한국전력이 이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이나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회사는 안정성 있고 좋은 기업이지만 회사의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라리 한국전력의 자회사나 다른 원전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전력의 고민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 의견을 정리하자는 쪽으로 주셨는데, 매도 구간도 저희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한국전력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 변동성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 25,500원에서 21,500원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네. 마침 그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싸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 원전 사이클을 좀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저희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던 그 한국전력 어떤 의견이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일단 매도 쪽으로 매도 구간까지 저희가 잡아봤고요. 자, 이제 김정훈 자문역께서도 이 네. 부분에 동의하시는지 재차 한번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십니까?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누적되어 있는 부채를 한꺼번에 해소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21,000원 이상에서는 종목 교체를 위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고 가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두 분이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저희가 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가 우리 기술에 대한 문의가 또 꽤 많아서 짚어볼까 합니다. 그중에 한 질문 읽어드릴게요. 자, 7월 체코 원전 수주 이슈 때문에 우리 기술을 매수했습니다. 3,300원까지 상승해서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계속 빠지고 있네요. 어떡하죠? 라는 그런 또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떡할까요? 김정훈 자문역께 이번엔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지금은 조금 보유하셨다가 아마 바닥권에서 변동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매도하는 전략을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바닥권에서의 변동성이요? 그러면 뭐 위로 좀 올라가는 변동성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어떤 뉴스가 맞물리면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호전될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을 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기술을 보유하신 이분도 이제 계속해서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리하라는 의견은 주셨고요. 이 매도 구간에 대해서도 전략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2,600원 이상에서 네. 단계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일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기술이 재무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보율이 한 35.1%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채 비율이 101%로 유보율보다 부채 비율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떤 이 안정성 측면에서 오히려 좀 종목을 교체하는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주식이 궁금할 때 이제 채널에 올라온 이 커뮤니티 내의 여러 투자자분들 질문들 몇 가지 추려서 또 이제 자문역 분들과 알아봤습니다. 자, 이 시간 김도현 자문역의 마스터픽 원전 수혜주의 최선호주를 이제 꼽으셨잖아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네. 그리고 수익도 안겨줄 그런 종목을 마스터픽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마스터픽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내외 원전 수주와 그리고 미국이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으로도 밖으로도 호재가 많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마스터픽은 그 채널 내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도 뭔가 힌트를 좀 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 기업은 이제 보유자분들이 저는 이제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미 보유하신 네. 분들이 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매수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매수 포인트는 이 국내외 원전 수주로 특히 이 유럽 시장이 이제 체코 원전을 앞으로 내년 3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체코 원전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 시장으로 더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포인트로는 이 기업이 이 떠오르는 SMR 수혜 기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 중에서 SMR 기자재를 가장 먼저 공급하는 업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제가 마스터픽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원전 관련해서 살펴봤었던 그 업황 전망과 수혜가 예상되는 이 업종군까지 아주 그것의 집합체가 바로 이 마스터픽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김도현 자문역이 제시한 마스터픽.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 밖에 재테크 정보 궁금하신 분들도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모든 투자 정보, 최종 판단의 몫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항상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